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정책, 보건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제 기후와 건강에 대한 이런 논의 자리가 사실은 민간에서 더 많이 있었고요. 점차 이렇게 보건 분야의 그런 전문가나 공공에서의 논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면 이 기후와 건강에 대한 인식과 요구 또 정책의 필요성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기후와 건강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빨리빨리 더 이제 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앞서서 발표와 이런 이제 토론을 통해서 기후 위기가 정말 얼마만큼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중요한 문제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신건강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홍수나 태풍 이런 재해들이 오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잠재적으로 이런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가 사실 이제 기온의 변화, 또 대기오염의 변화, 또 생태계 변화를 통해서 사실 직간접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왔고 앞서 이제 국제기구 IPCC나 WHO 이런 데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난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게 상해 사망인데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PTSD 이런 급성 트라우마 반응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폭염이 이게 큰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는데 매년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사실 이런 폭염에 노출이 되면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올라가고 긍정적인 반응이 좀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폭력성과 공격 행동이 증가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 원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실제 자살률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는 그런 사막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생계 수단도 상실이 되고 또 이런 이제 비자발적인 이주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슬픔, 무기력,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정보에 노출이 되는 것도 노출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그런 인식이 정신건강에 또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앞서서 우리 손유진 대표님이 얘기했던 기후 불안입니다. 뭔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자꾸 이제 인식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한 것처럼 병은 아니지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신건강 영역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나 조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불안하세요? 이런 단편적인 질문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젊은 세대가 그닥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불안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척도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후불안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보면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왜 그런가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후 불안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병적으로 얘기할 것만은 아니고 기후 불안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그 불안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이제 환경 친화적 행동, 기후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하면 정말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 이 기후 불안을 더 잘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 보자라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이제 정신 건강을 이제
기후 불안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가의 그 대책도 좀 변화해 갔습니다. 처음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정신건강 논의가 없다가 이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재난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되고 3차, 4차에 이르러서는 이제 기후 불안이 이제 포함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알아야 이 얘기를 이제 하겠죠. 알아야 국민들도 또는 전문가도 국가도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정보들이 예측이나 평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잘 구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후 불안이 이제 좋은 것이라면 그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국가 지역이 잘 준비해서 국민과 또 우리 이런 불안을 이제 많이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불안이 분명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해서 정신건강 정책 측면에서 또 기후 대응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